안녕하세요. 날씨가 쌀쌀해지며 김장철이 다가오니 예전에 시댁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듣는 채널에 제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랑 남편의 첫 만남은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좀 달랐습니다. 저희는 저희 엄마 반찬 가게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거든요. 저희 엄마는 동네에서 반찬 가게를 하셨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셨기에 20년 넘게 한 자리를 지키며 반찬 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근처에 대학교가 두 군데나 있었기에 저희 가게는 학생들은 물론 가정주부들도 저희 가게를 많이 찾곤 했었어요. 저 역시 엄마를 닮아 요리를 잘하는 편이었지만 저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주말에 엄마를 도와주는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남자 소개받을 생각 있냐고 물어보셨죠. 예, 너 요즘 만나는 사람 없지? 남자 소개 한번 받아볼래? 지금 만나는 사람이 없긴 한데, 갑자기 무슨 남자 소개야? 우리 가게에 자주 오는 단골분이 있는데, 자기 조카랑 한번 만나봤으면 하더라고. 됐어. 잘 되면 모르겠는데 안 되면 엄마 단골 잃을 거 아니야. 그 청년이 너한테 첫눈에 반했대. 그래서 그 단골분이 찾아와서는 소개받을 수 있냐고 물어본 거였어. 엄마 말을 들어보니 저희 엄마 가게에 자주 오는 단골분의 조카가 심부름으로 저희 반찬 가게에 왔었고, 엄마 일을 도와주고 있던 저를 보고는 첫눈에 반해서 소개를 받고 싶다고 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엄마랑 같이 일을 했던 게 아니라 따로 회사를 다니고 있었기에 엄마 가게에 있는 날이 많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본인이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사이에 제가 다른 남자와 잘 되는 것이 걱정되었는지 집에서 전전긍긍했었나 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단골분께서 찾아와서는 저와의 소개를 부탁한 것이었어요. 이때 제가 만나는 사람이 없기도 했고 저에게 첫눈에 반했다는 말에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단골분이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들어보니 저도 자주 뵌 분이더라고요. 그분은 제가 학교에 다닐 때부터 오셨었기에 인사를 드린 날도 많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단골분의 조카를 소개받았고 생각보다 괜찮다고 느꼈기에 다음번 약속을 잡은 사이 단골분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내 조카 만나봤다며? 어땠어? 우리 조카가 너한테 첫눈에 반했잖아. 그 얘기도 했니? 예전에는 내가 반찬 가게에서 반찬 좀 사다 달라고 하면 귀찮은 티를 팍팍 내더니 아유 언젠가부터 나한테 먼저 반찬 덜어질 때 되지 않았냐? 자기가 사오겠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눈치 탁 채고 자리 마련한 거야. 제가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니 단골분께서는 흐뭇하게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기 단골만 몇십 년째인 거 알지? 오랫동안 너를 봐서 네가 얼마나 참하고 착한지 내가 알잖아. 그래서 내가 내 조카 소개해 준 거야. 이 기회에 둘이 잘 됐으면 좋겠네. 단골분의 말이 씨가 되었는지 저희는 몇 번 더 만난 후 연인이 되었습니다. 저희 둘 다 30대였기에 만나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도 나오게 되었어요. 예비 시고모가 될 단골분은 저를 볼 때마다 결혼 이야기를 꺼내곤 하셨죠. 우리 조카랑 언제 날 잡을 거야? 빨리빨리 날 잡았으면 좋겠는데. 예비 시고모는 언제나 저희를 응원해 주셨고 예비 시댁 식구가 될 사람이 저를 좋게 봐서 그런가 저도 결혼을 빨리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비 시고모가 저를 너무 예뻐하신 것 때문에 제가 놓친 부분이 있었어요. 시댁 식구 누구나 저를 예비 시고모처럼 예뻐하는 게 당연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예비 시모가 될 분은 저를 예뻐하지 않았어요.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며 한 번은 제가 예비 시모에게 먼저 인사드리고 싶은 마음에 전화를 걸어서 얼굴 뵙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유, 너무 성급한 거 아닌가? 식장에 들어가 봐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될 일은 다 테니까 벌써부터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좀 부담스럽네.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얼굴 보고 인사드리고 싶어서 연락드린 거예요.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대학 교수라 좀 바쁘거든. 우리 아들이 그러는데 어머니 되시는 분이 반찬 가게 한다고 하던데 그러면 가게 하시느라 바쁘지 않나?
묘하게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탐탁치 않아 하는 모습을 보이셨고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기도 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대학 교수님이셨고 예비 시부 역시 공기업에서 한자리 하고 있는 박사님이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평범한 반찬가게 딸이었고 크게 돈이 있지도 않은 평범한 집에 저 역시 평범한 직장인이었으니 그럴 수 있겠다 싶었어요. 다른 시댁 식구가 그런 것이었다면 자주 안 보면 된다고 생각하며 넘기겠지만 어떻게 보면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는 가깝다고 볼 수 있기에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좋게 보지 않는 부분이 마음에 걸렸어요. 예비 시어머니와의 연락 이후 제가 풀이 많이 죽어 있어 보였는지 예비 신랑이 옆에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걱정을 안 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어머니 되실 분이잖아. 대신 우리 고모가 자기를 너무 예뻐하잖아. 우리 집 실세는 고모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예비 시고모가 실세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예비 남편이 그냥 저를 안심시키려고 한 말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기에 왜 그런지 물어봤습니다. 들어보니 예비 남편이 왜 시댁의 실세가 예비 시고모라고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예비 시고모는 재단 이사장님이셨고 어떻게 보면 예비 시어머니를 교수 자리에 앉힌 사람이셨어요. 그 재단이 예비 시어머니 학교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예비 남편이 저보고 걱정하지 말라고 한 것이었어요. 우리 엄마도 지금이나 이러는 거지. 나중에는 일하느라 바빠서 우리 제대로 신경도 못 쓰실 거야. 그리고 고모가 당신 예뻐하는데 우리 엄마가 뭐라고 하겠어. 이 날이 있고 나서 며칠 뒤 예비 시고모가 저를 집으로 초대하셔서 예비 시댁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가보니 예비 시어머니도 계셨죠. 전화상으로는 저를 보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그 자리에 대해서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이셨고 예비 시고모는 이런 예비 시어머니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제 칭찬을 늘어놓기 시작하셨고 예비 시아버지는 그런 저를 칭찬해 주셨어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예비 시어머니만 안 좋은 표정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 결혼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못하셨고 그 모습을 보니 예비 남편이 저에게 한 말이 맞구나 싶었어요. 그 뒤로는 저도 예비 시어머니의 행동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죠. 이렇게 양가 집에 가서 인사도 드렸겠다. 예비 시고모가 상견례를 빨리 하자고 말씀하시며 날짜를 몇 개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한테도 물어보고 가능한 날짜를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예비 시고모도 저희 상견례 자리에 오신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일이 생기셨다며 모속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됨과 동시에 상견례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이 소식을 예비 시어머님께서 직접 전화하셔서 알려주셨죠. 내가 원래 상견례 때 가고 싶은 곳이 있었는데 형님 때문에 거길 예약 못했거든. 그런데 이번에 형님이 못 오신다고 하시니 상견례 장소 바꾸려고 하는데 괜찮지? 네, 괜찮습니다. 내가 예약한 곳이 인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나는 워낙 자주 가니까 자리 마련해 주는 거지. 다른 사람들 같으면 예약 못해? 그냥 레스토랑이 아니라 고급 레스토랑이야. 예비 시어머니는 상견례 장소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설명하셨고 저는 알겠다고만 대답했어요. 이전에 예약한 곳이 한정식 집이긴 했지만 상견례가 꼭 한정식 집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아니었고 저희 엄마도 양식을 좋아하셨거든요. 그리고 상견례 날이 되어 예비 시어머니가 예약한 레스토랑에 들어가는데 꼭 외국에 온 것만 같더라고요. 분위기뿐만 아니라 모든 글자가 영어로만 되어 있었거든요. 저희 엄마는 중학교만 다니셨기에 영어를 잘 못하셨고 저는 한국어가 하나도 없는 음식점을 엄마가 불편해할 거라 생각했기에 한국어로 된 메뉴판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예비 시어머니가 보시고는 이 기회에 저희 엄마 기를 죽이고 싶으셨는지 무시하는 말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여기 있는 거 간단한 영어인데 크림 스파게티 이런 것도 못 읽으시는 거예요? 예비 시어머니의 태도에 화가 난 순간 예비 남편이 저보다 먼저 예비 시어머니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철자 모를 수도 있지. 그러는 엄마도 영어 발음 틀리잖아.
엄마 엄청 혀 굴리는데 여전히 P 발음이랑 F 발음이랑 똑같이 발음하잖아. 두 개 발음은 엄연히 다른데. 예비 남편의 말에 예비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말씀하셨어요. 어머, 이 아들 너 웃긴다. 내가 언제 발음을 못했다고 그래? 외국인들이 내 발음을 얼마나 잘 알아듣는데? 예비 시어머니는 예비 남편을 닥달하듯이 말했지만 예비 남편은 본인 엄마가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않고 저희 엄마만 챙겼어요. 장모님, 여기는 크림 스파게티보다는 토마토 스파게티가 더 맛있어요. 그리고 어머님 밥 좋아하시니까 리조또도 하나 시킬까요? 여기는 먹물 리조또가 유명하니까 그거 한번 드셔보세요. 예비 남편은 저희 엄마가 무안하지 않게 행동하며 메뉴 추천까지 해줬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를 무시하는 말투로 이야기했을 때만 하더라도 당장 이 자리를 뒤엎어야 하나 싶었거든요. 어떤 사람이 부모가 무시당하는 걸 가만히 보고 있겠어요. 그래도 다행히 예비 남편이 저희 앞에서 예비 시어머니에게 핀잔을 준 것뿐만 아니라 저희 엄마도 살뜰히 챙겨줬기에 한 번은 넘어가 보자 싶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비 시어머니도 별말 없으셨고 저희는 어렵지 않게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많이들 다툰다고 하는데 저희는 부딪히는 거 하나 없이 척척 진행되었어요.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와 부딪히는 일이 많이 생기면 어쩌나 싶은 걱정도 들었지만 어차피 한 집에 살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집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었기에 저에게 신경 쓸 일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며 안도했습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나니 저희 엄마는 사업을 시작해 볼 거라고 하셨고 저는 예상한 일이었기에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엄마, 예전부터 음식 사업하고 싶다고 했었잖아. 어떤 거 할지는 정했어? 김치 사업 시작해 보려고. 엄마가 늦은 나이에 사이버 대학 들어가서 배우기도 하고 유명한 사람 강의 있으면 듣기도 했었잖니. 나는 다른 것보다는 김치 사업이 맞겠더라고. 저희 엄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본인 음식 사업을 하고 싶어 하셨고 오랜 꿈이라고 하셨어요. 그랬기에 반찬 가게를 운영하시면서도 요식업 경영 관련된 수업을 들으러 다니기도 하고 사이버 대학을 통해 외식 경영학을 배우셨죠. 그런데 엄마가 같이 사업을 해보는 건 어떠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말인데 너도 나랑 같이 해보는 건 어때? 내가? 나는 엄마처럼 요리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나보다는 다른 사람이 낫지 않겠어? 내가 찾아보니까 요즘에는 홍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내가 그쪽으로는 배운 게 없잖니. 그래도 너가 회사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 나 좀 도와줬으면 하는 거지. 엄마가 먼저 사업을 같이 하자고 했을 때만 하더라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려나 싶었는데 제가 회사에서 홍보 쪽 업무를 맡고 있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릴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이 사실에 대해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같이 사업을 했으면 하시는데 당신 생각은 좀 어때? 당신이 장모님 곁에서 도와주면 너무 좋지. 그리고 당신도 회사 생활하면서 사람들 때문에 고생도 많았잖아. 이참에 당신도 사업하는 거 배워봐. 장모님 사업 잘 되면 나 회사 그만둬도 되는 거지? 남편은 저와 엄마의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해줬습니다. 그런데 사업이라는 게 하고 싶다고 마음만 먹어서 되는 일은 아니더라고요. 적지 않은 투자금이 필요했기에 어디에서 구해야 하나 싶어 정부에서 돈 주는 것들도 자격 요건이 되는지 찾아보고 아는 사람들에게 투자금을 부탁해 보기도 했지만 주변 사람들 또한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니었기에 저희에게 선뜻 투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금도 생각보다 타기가 어려웠기에 사업을 접어야 하나 싶은 찰나 엄마가 투자금을 구해왔다고 하셨어요. 투자금을 어떻게 구했나 싶어 엄마한테 물어보니 저희 엄마 반찬 가게에 자주 온 단골 저의 시고모께 부탁을 했다고 하셨어요. 아니, 우리 시고모님이 투자를 하시겠다고 했다고? 그렇다니까. 걱정하지 말고 사업에만 집중하라고 하시더라. 저희 시고모는 저희 엄마가 하는 사업에 흔쾌히 투자금을 보내주셨기에 저희는 어렵지 않게 사업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사업 준비가 완전하게 되면 반찬 가게를 정리하기로 마음 먹으셨어요. 이때까지는 사업 준비와 반찬 가게를 병행하고 있었거든요. 원래는 사업 준비를 시작하게 되면서 반찬 가게를 정리할까 했었는데 단골 고객분들이 저희 반찬 가게가 사라지는 걸 너무 아쉬워하셨기에 조금 더 하기로 마음 먹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소리에 난리를 친 건 저희 시어머니셨습니다. 시어머니도 저희 엄마처럼 사업을 하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래서 가끔 시댁에서 다 같이 모이는 날 시어머니는 시고모한테 딱 붙어서는 본인이 하고 싶은 사업에 대해서 늘어놓기 시작하셨어요. 요즘에는 교수들 창업을 독려한다고 이것저것 지원해주는 것도 많아서 돈 드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럼 네가 모은 돈으로 시작하면 될 거 아니야. 아, 왜 나한테 그래? 아우, 제가 한다고 해도 아무래도 사업이라는 게 들어가는 돈이 많잖아요. 이거 하나 대박 나면 형님께 받은 투자금은 물론이고 더 많이 챙겨드릴게요. 시어머니는 시고모를 붙잡고 어떤 사업을 할 건지,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는지에 대해 늘어놓았지만 시고모한테 어떠한 것도 받지 못했었어요. 본인이 그렇게 알랑방구를 꼈는데도 불구하고 땡전 한 푼 받은 게 없는데 저희 엄마가 한다고 한 사업에는 투자를 한다는 소리에 짜증이 났던 것이었죠. 저희 엄마가 반찬 가게를 오래 했었기에 사업하는 소식을 들은 다른 분들은 너무 잘 됐다며 축하해줬지만 시어머니는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해서 매번 골머리 썩었고 그런 푸념들을 저희에게 하곤 했었어요. 솔직히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무슨 사업을 한다고 저 난리를 치나 싶었죠. 교수 일이나 잘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시어머니는 난리를 치며 비아냥거리셨어요. 뭐 반찬맛 특별한 것도 없던데 형님은 뭘 보고 빌려준지 모르겠다. 아, 맞다. 하나 있긴 하구나. 하긴 사부인이 그 사람 구슬리는 재주는 하나 있는 것 같아.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그렇지 않니? 우리 형님 사부인만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니? 그 딸이라는 사람도 우리 아들을 구슬렸으니 곰 같고 순진한 우리 아들은 그대로 넘어가고 역시 세상은 영악하게 살아야 하나 봐. 시어머니의 뉘앙스는 딱 영악한 여시 같은 것들이 우리 집안 사람들을 꼬셨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들렸기에 열받아서 저도 웃으며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렇게 특별할 것도 없는 저희 집 반찬을 왜 2주에 한 번씩 왕창 사가시는 거예요? 제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확 붉어졌습니다. 모를 거라고 생각했겠죠. 왜냐면 시어머니가 직접 저희 반찬 가게에 온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매번 자기 밑에 있는 조교를 보내서 반찬을 왕창 사가셨을 뿐이었죠. 예전에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부모님이 저희 신혼집에 오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엄마가 챙겨준 반찬들이랑 제가 볶은 불고기를 식사 메뉴로 내놓게 되었습니다. 반찬을 먹어본 시부모님께서 저에게 직접 만든 거냐고 물어보셨고 저는 엄마가 챙겨주신 거라고 말씀드렸죠. 시아버지는 역시 사돈 손맛이라고 하며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시어머니가 저에게 연락하셔서는 저희 엄마 가게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사돈 반찬 가게 이름이 어떻게 되지? 그 위치도 정확히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시어머니는 꼬치꼬치 저희 엄마 가게에 대해 캐물었고 저는 그래서 저희 엄마 가게에 들러서 반찬을 사가시려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걸 알았는지 시어머니가 선수를 치시더라고요. 내가 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새로 부임한 교수 중 한 명이 사돈 동네로 이사를 갔거든. 반찬을 항상 사 먹는다고 하면서 괜찮은 반찬 가게 있으면 알려달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사돈이 그 동네에서 가게를 하고 있으니 기왕이면 사돈 가게를 말씀드리는 게 낫잖니.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그 당시에는 그렇구나 생각하며 자세히 알려드렸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핑계였고 본인이 사다 먹을 심산이었던 것이죠. 저는 시어머니 연구실에 있는 김조교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실제로 본 건 딱 2번이었지만 기억이 너무 강렬해서 그런가 잘 잊혀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날은 제가 남편과 같이 시댁에 간 날이었어요.
거실로 들어가는데 웬 우울한 표정의 젊은 여자가 열심히 집안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 오시던 아주머니가 관두시면서 새 가정부가 왔나 싶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새로운 분이 오신 거냐 물어봤었죠. 사람 쓰면 돈이 얼만데 우리 학교 조교야. 네? 그런데 왜 이런 일을? 원래 조교는 교수가 까라면 까야 되는 거야. 그래야 미래가 밝지.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내 시어머니지만 정말 양아치가 따로 없구나 싶었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기에 시어머니에게 직접적으로 뭐라고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 혼자 속으로 혀를 끌끌 찼었습니다. 저는 결혼한 이후 주말에 남편하고 시간을 보내는 날도 있었고 저희 엄마의 김치 사업을 돕고 있었기에 반찬 가게에 나가는 일이 드물어졌고 저희 엄마 역시 김치 사업에 몰두하게 되면서 반찬 가게를 돌볼 시간이 줄어들게 되었죠. 그래서 엄마는 평일에는 새벽부터 반찬을 만들어 놓으시고는 알바생한테 팔라고 시키고 가게 닫기 1시간이나 30분 전에 나타나 알바생과 같이 가게를 정리하고 그날 매출을 체크하곤 하셨어요. 엄마 반찬 가게 알바생은 제 사촌 언니였는데 애들 키우느라 회사를 그만뒀는데 애들이 초등학교를 가고 나니 들어갈 수 있는 직장이 없었죠. 취직이 쉽지 않으니 저희 엄마 반찬 가게 알바를 하며 쏠쏠하게 용돈벌이를 하고 계셨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촌 언니가 다급하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예, 오늘 시간 괜찮으면 나 대신 가게 좀 봐줄 수 있을까? 큰애가 아프다고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내가 가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럼 얼른 가봐야지. 나 시간 괜찮으니까 내가 바로 가게로 갈게. 고마워. 아침부터 열도 좀 있어서 약 먹이고 학교 보냈는데 아무래도 안 좋았나 봐. 얼른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 나 금방 도착하니까 언니 얼른 준비하고 있어. 사촌 언니가 갑자기 조카를 데리고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며 가게를 봐달라고 양해를 구했기에 그날 제가 가게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가게 끝날 무렵 나타나셨고 그 뒤를 따라오는 여자가 한 명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김조교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연구실에 있는 김조교를 본 적이 있었기에 바로 알아볼 수 있었죠. 저희 엄마는 김조교를 보고는 저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가게 끝날 무렵에 맞춰오는 손님이야. 엄마가 응대할 테니까 너는 천천히 마감할 준비하고 있어. 김조교와 눈이 마주쳤지만 저를 못 알아보는 듯 했어요. 저는 김조교가 시댁을 청소하는 모습을 2번 정도 봤을 뿐이고 시댁에 갈 때는 저도 화장을 다 하고 가니 저를 못 알아볼 수도 있었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화장 전후가 좀 많이 다른 편이라 저희 남편도 종종 저를 놀리곤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민낯의 안경까지 쓰고 있었으니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할 법했죠. 제가 먼저 인사할 수도 있었지만 저도 맨 얼굴이라 민망하기도 하고 친한 사이도 아니었기에 굳이 먼저 아는 척을 하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는 척하며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김조교는 반찬을 한 가득 고르고는 계산하고 나갔고 저는 엄마에게 김조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나 저 사람 알아. 아는 사람이야? 그럼 인사라도 하지 그랬어. 친한 사이가 아니라서 굳이 아는 척은 안 했는데 우리 시어머니 밑에서 일하는 조교야. 저는 엄마에게 미주알 고주알 얘기했는데 제 말을 듣던 저희 엄마가 저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정말? 아니 그러면 그 반찬 심부름 시키는 교수가 사부인이라는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김조교가 먹으려고 사간 거 아니야? 저번부터 꾸준히 오면서 반찬은 왕창 사가길래 우리 집 반찬이 입에 맞나 보다 했거든. 그런데 그렇게 많이 사가는데도 저렇게 빼빼 마른 모습에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반찬을 이렇게 많이 사가서 먹는데도 날씬하시네 했더니 저 아가씨가 자기가 먹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교수가 시킨 거라고 했거든. 그래서 뭔 교수가 조교한테 반찬 심부름까지 시키나 했지. 근데 사부인 밑에 직원일 줄은 꿈에도 몰랐네. 엄마 말을 들으니 시어머니 밑에 있는 조교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우리 시어머니라 진짜 어디 가서 이런 말 못하는데 우리 시어머니 진짜 양아치야. 저 김조교한테 본인 집 청소까지 시켰다니까.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거야. 뭐? 본인 집 청소를 시켰다고? 아이고야, 저 아가씨 엄마가 들으면 가만히 안 있을 텐데. 그 바닥에서 교수에게 밑보여봐.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을걸? 그리고 우리 시어머니가 꽤 높은 자리라 그런가 저 김조교도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하더라고. 저희 엄마는 제가 하는 말을 듣고는 경악을 하셨죠. 하지만 저나 엄마나 굳이 시어머니한테 이 사실을 알리지는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다면 저도 아는 척을 했겠지만 저에게는 일절 반찬 가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조교한테 심부름을 시켜서까지 저러는 거 봐서는 시어머니가 저희 반찬 가게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다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엄마나 저나 그 뒤에 한 번 더 김조교를 보게 되었어요. 그날은 주말이었고 저는 엄마도 보고 반찬도 챙겨갈 겸 들린 것이었어요. 저희 엄마는 주말에는 조금 오랫동안 반찬 가게를 지키고 계셨거든요. 제가 들어가서 반찬을 둘러보고 있는 사이 마침 김조교도 반찬을 사러 들어왔습니다. 저희 엄마는 설마 하는 생각에 김조교에게 말을 걸었어요. 설마 주말인데도 교수 심부름 온 거예요? 아니죠? 오늘은 아가씨 거 사러 온 거죠? 김조교는 엄마의 물음에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고 고개만 푹 숙였습니다. 그 순간 김조교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죠. 교수 반찬 심부름하면서 본인은 반찬은커녕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한다고 생각한 저희 엄마는 김조교가 안쓰러웠는지 이것저것 반찬을 넣은 비닐봉지 하나를 김조교에게 건넸습니다. 아유, 밥은 잘 챙겨 먹어요. 이렇게 말라서 힘을 어떻게 쓰겠어. 자, 이거 가져가서 먹어요. 이거는 아가씨 거야. 엄마는 국이랑 반찬 몇 가지를 챙겨줬고 교수 심부름으로 산 비닐봉지처럼 무거웠기에 김조교는 화들짝 놀라서 계산을 하려고 했습니다. 아니에요. 얼마예요?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된다고 그래. 이렇게 자주 심부름 오느라 고생하는데 오늘 반찬들도 많이 남았으니까 그냥 가져가서 먹어요. 먹고 싶은 거 더 있으면 몇 개 더 챙겨가도 되고. 저희 엄마가 김조교 손에 비닐봉지를 억지로 붙들여준 순간 김조교의 눈이 촉촉해지며 눈물이 뚝하고 떨어졌습니다. 저와 엄마는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는데 김조교가 눈물을 훔치고는 너무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아휴, 이렇게까지 챙겨주시고 서울살이 하면서 서울 사람들은 참 팍팍하다 생각했는데 너무 감사해요. 김조교는 펑펑 울기 시작하는데 보는 저도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타양살이가 고되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힘들 정도인가 싶은 생각에 엄마와 저 둘 다 김조교를 안쓰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 가게에 들러 반찬을 사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에 그 말을 시어머니에게 꺼냈었죠. 시어머니는 들키고 싶지 않은 사실을 들킨 사람처럼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누가 그래? 김조교가 심부름 왔다고 하는데 그럼 누가 시킨 거겠어요? 어머님밖에 더 계셔요? 김조교가 어머님한테 반찬 사다 나른 거잖아요. 어머, 그건 내가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누가 부탁해서 내가 시킨 거야. 시어머니는 어떻게든 본인이 먹으려고 김조교에게 심부름을 시킨 게 아니라고 말을 했지만 누가 믿겠어요. 그렇게 저희 엄마는 시고모의 도움으로 김치 사업을 시작하였고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물론이고 저 역시 시고모한테 너무 감사했었죠. 그래서 이번 시댁 김장에 저희 엄마도 오셔서 도와주시기로 하셨어요. 시고모가 재단의 이사장이라 금전적으로 여러 센터에 도움을 주고 계셨지만 봉사활동도 많이 다니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시댁 김장은 가족들을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만든 김치를 다른 센터에 가져다 주려고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일반 가정집에서 하는 김장의 규모보다는 좀 더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엄마도 이번 기회에 시고모한테 감사한 마음도 표현할 겸 돕고 싶다고 하신 것이었죠. 며칠 뒤 시댁 김장날이 되었고 저희 엄마는 가게에 2일 휴무라고 써놓고 오셨어요. 저도 이날 김장을 하러 갈 예정이라 일어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고모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내가 오늘 오전에 갑자기 일이 생겨서 이 일정 마치고 김장하러 가야 할 것 같아. 다 끝나고 가면 12시 정도 될 것 같은데. 네, 고모님. 그러면 저희가 먼저 김장하고 있을게요. 천천히 오세요. 시댁 식구들이랑은 11시에 만나기로 했었기에 시고모는 1시간 정도 늦게 도착하시는 정도였죠. 그런데 저에게 본인이 늦게 온 걸 미리 말하려고 연락하신 게 아니라 부탁할 게 있으셨던 것이었어요. 괜찮으면 내 차 운전 좀 해줄 수 있을까? 내가 시간 맞춰 가야 하는 곳이 있는데 운전기사가 오는 길에 사고가 났다고 해서. 그런데 알다시피 내가 운전을 못하잖아. 시고모는 저보고 대타기사를 해달라고 하셨기에 알겠다고 하고 시어머님께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는 탐탁치 않은 듯 했지만 시고모가 저에게 부탁하신 일이었기에 알겠다고 하셨죠. 그래서 저도 시고모하고 같이 김장 시작 시간보다 조금 늦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시고모 오전 스케줄을 동행했고 시고모와 함께 김장하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자리에 이상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 엄마한테 싹싹 빌고 있었고 옆에 김비서도 서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시고모를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고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 1시간 전에 사건이 터진 것이었고 참고로 시고모와 제가 도착하기 전에 있었던 일들은 저희 엄마와 김 비서님한테 들은 이야기를 재구성한 것이에요. 1시간 전 김장을 하기 위해서 모인 시댁 식구들은 뭘 맡아서 할 건지 얘기를 나누고 있었고 저희 엄마가 김치로 사업을 하시기도 했고 반찬 가게를 하며 요리 경험도 많으시기에 그 자리를 진두지휘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도중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한테 다가와서는 종이를 하나 건네고는 한마디 하셨더라고요. 우리가 김장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거 하실 거 없고 이 레시피대로만 만드시면 돼요. 저희 엄마는 시어머니의 이야기에 뭔가 싶어서 건네주는 종이를 들어 확인했는데 종이에 영어가 빼곡했다고 하셨어요. 저희 엄마가 그걸 보시고는 기분이 상하셔서 시어머니에게 한마디 하셨죠. 재단 이사장님께서 제가 하던 레시피대로 김치를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이 없어도 돼요. 저희 엄마의 말에 시어머니가 언성을 높이셨고 시고모는 물론이고 저도 없겠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 저희 엄마를 무시하고 싶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사돈 김치가 우리 시댁 식구들 입맛에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양을 해보신 적도 없을 거 아니에요. 괜히 사돈 뜻대로 하다가 김치 망치지 마시고 제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윤 회장님께서 제 식대로 김치 만들라고 했는데 사돈이 뭔데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형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어도 지킬 건 지키셔야죠. 솔직히 저희 집안 사람도 아니시잖아요. 그래요. 그렇다 치더라도 레시피를 줄 거라면서 이거 영어로 주는 건 또 뭐예요? 저희 엄마도 화가 나셨는지 언성을 높이셨다고 해요. 그렇게 둘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피식 웃으면서 비아냥거리신 것이었죠. 아니 저번에 들으니까 뭐 해외에서 수출하실 거라면서요. 그럼 당연히 영어로 하셔야지. 맞다. 차차 영어 까막눈이셨지? 내가 잊고 있었네. 스파게티 같은 쉬운 단어도 못 읽으니까. 뭐라고요? 영어 못한다고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할 게 뭐가 있어요? 사실 아니에요? 팩트 아니냐고. 이런 거로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공부를 하세요. 시어머니의 말에 저희 엄마는 씩씩거리며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고 그때 김 비서를 부르셨던 것이었어요. 김 비서, 혹시 밑에 있으면 올라와 줄 수 있어? 이 인간이 나보고 영어 쪽지를 주면서 뭘 읽어보라고 하는데 내가 당체 모르겠어서. 이리로 와.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 통화 내용을 들으시고는 또 비웃기 시작하셨죠. 비서요? 아이고, 사업하신다더니 이상한 것만 잔뜩 배우셨네. 제 비서가 올라와서 알려줄 테니까 한번 기다려 보시죠. 엄마가 말을 마치자마자 김 비서라는 사람이 들어왔고 문이 열리고 들어오는 사람을 보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은 굳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어머니도 아는 얼굴이었거든요.
아니, 네가 여기 왜 있어? 그리고 뭐 비서라니? 네가 사돈 비서야? 시어머니가 보고 놀란 김 비서는 시어머니의 자빌까지 도맡아서 하던 김조교였습니다. 김조교는 학과장을 하고 있는 시어머니 밑에서 8년 동안 박사과정을 밟으며 조교 생활을 했었고 다른 곳을 가려고 할 때마다 시어머니는 자기 옆에 있어야 교수 자리 추천도 해주고 적극적으로 도와줄 거 아니냐고 했고 김조교 역시 교수를 꿈꿨기에 악랄한 시어머니 옆에서 그 긴 세월을 버틴 것이었죠. 그런데 막상 신임 교원을 뽑는 기회가 왔을 때 시어머니는 다른 사람을 추천하였고 김조교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추천을 못했고 이제 본인 연구실에 맡아서 할 일도 없다며 내보내버린 것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진짜 악독한 게 김조교 소문을 이상하게 내서 김조교는 어디에도 채용도 못하게 됐고 결국 본인이 살던 지방으로 내려가야 하나 고민하던 찰나 저희 엄마가 생각났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 반찬을 찾으러 갈 때마다 저희 엄마는 김조교에게 이것저것 챙겨주셨기에 김조교는 내려가더라도 감사 인사를 드리고 가야겠다 생각했던 것이었죠. 그렇게 가게에 들어왔는데 저희 엄마가 정신없이 가게에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본 김조교가 염치 없지만 마지막으로 부탁해보자 싶은 마음에 본인 상황에 대해 털어놓으며 저희 엄마 사업을 도와주고 싶다고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처음에는 김조교를 아르바이트생으로 들였고 조금씩 시간이 지날수록 사업이 확장되면서 생각보다 신경 쓸 것들이 많아 반찬 사업을 정리하며 김조교를 비서로 쓴 것이었어요. 김 비서는 저희 엄마를 깍듯이 모셨고 시댁 김장날 저희 엄마는 김장하는 것 때문에 하루 종일 묶여 있을 테니 이 기회에 쉬라고 했지만 김 비서님이 평일이라 쉴 수 없다고 하며 운전기사 노릇도 하고 필요한 일이 생길 수 있지 않겠냐며 고집부려같이 시댁으로 온 것이었어요. 그리고 밑에서 저희 엄마가 내려오길 기다리고 있었기에 저희 엄마의 연락에 바로 올라올 수 있었죠. 김 비서는 더 이상 예전처럼 시어머니에게 약자의 입장이 아니었기에 저희한테는 겸손하고 상냥한 태도를 보인 것과 다르게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똥 씹은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와서 시어머니가 들고 있는 종이를 확 뺏었고 뭐라고 써 있는지 읽는데 그게 레시피가 아니라 알고 보니 저희 엄마를 조롱하는 말이었어요. 레시피가 써 있긴 뭐가 써 있어. 여기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영어도 못 읽는 무식한 아줌마 주제. 돈은 어떻게 받은 거야? 냄새나게 김치 사업이 뭐야? 수준 떨어져서 원? 그렇게 김 비서는 또박또박한 말투로 영어로 써있던 글을 해석해주니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라서는 김 비서가 읽고 있는 종이를 확 뺏어버렸죠. 그리고 본인이 아직도 김 비서 교수라고 생각했는지 김 비서에게 뭐라고 했지만 김 비서도 이제 김조교가 아니었기에 시어머니를 흘겨보며 한마디 했습니다. 아직도 그 성깔 못 고쳤냐? 영어도 제대로 못 읽고 발음 틀리는 년이 자만심 가진 것도 웃긴다. 여기 또 틀린 거 보이냐? 이러니까 논문도 내 거 가져와서 표절했지. 김 비서의 말에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들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시댁 식구만 있던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봉사하는 것이라고 하며 본인 제자들도 몇 명 데려왔었거든요. 저는 못 보던 앳된 얼굴들이 몇 명 있길래 김조교를 내쫓고 나니 본인 수족처럼 부릴 사람이 없어 다른 제자들을 데려왔나 싶었죠. 김 비서가 시어머니 연구실에서 쫓겨날 때 이제 김 비서에게 시킬 건 다 시켜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김조교가 시어머니의 치부를 다 알고 있었기에 내보낸 것이었어요. 김 비서의 표정 이야기에 시어머니는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너 이 바닥이 얼마나 좁은지 알아? 그리고 내가 표절이라는 증거 있어. 그럼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 당신이 내 논문 베껴서 제출했던 논문에 있는 그림 2번 그거 설명해봐. 당신이 낸 거라면 그 정도는 알고 있을 거 아니야. 야, 내가 낸 논문이 몇 갠데 그걸 기억해. 나 나간 1년 동안 당신 낸 논문 하나도 없잖아. 1년 전 내 논문 베껴서 낸 거 말고 당신이 낸 게 뭐가 있는데? 너 진짜 이 바닥에 영영 발 못 붙이고 싶어서 이래? 나 그냥 교수 아니고 학과장이야, 학과장.
당신 밑에 내 친구 동생 지수가 있어서 내가 참고 있었던 거야. 당신이 나 내보낼 때 터트릴까 하다 지수가 나 때문에 똥 밟을까 봐 말 안 한 거라고. 나중에서야 김 비서가 설명해 준 건데 김 비서는 본인이 아닌 자기가 아끼는 친구의 동생이 마음에 밟혀 시어머니가 내보낼 때에도 군소리 하지 않고 나간 것이었어요. 김 비서가 표절이라고 얘기할 당시 그 동생은 벌써 졸업해서 다른 곳으로 갔기에 참지 않고 터트린 것이었죠. 그리고 증거 있냐고? 차고 넘치는 게 증거야. 내가 당신 옆에서 8년 동안 있었던 거 기억하지? 그거 들고 조만간 신고하러 갈 거니까 그때 다시 보자고. 학과장 출신이 표절 때문에 소문 들면 아주 볼만하겠다. 김 비서의 말에 시어머니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고 그때부터는 김 비서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싹싹 빌었다고 했습니다. 네가 내 옆에서 봐서 알 거 아니야. 그때 나 실적 하나 없어서 힘들었던 거 알잖아. 김조교야, 이러지 말고 말로 하자 말로. 시어머니는 김 비서에게 사정하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저희 엄마한테까지 김조교를 말려달라고 했지만 저희 엄마도 그때가 기회라 생각하셨는지 웃으며 한마디 하셨어요. 아이고, 저보고 영어 까막눈이라고 그러시더니 사도는 눈이 동태 눈깔인가 봐요. 요즘 같은 시대에 표절이라니. 영어 잘하면 뭐해요? 양심이 없는데. 이 사단이 났기에 김장은 시작도 못하고 있었고 마침 일정 때문에 늦게 도착한 시고모와 제가 들어오게 된 것이었어요. 시고모는 늦게 도착해서 죄송하다며 들어가는데 분위기가 이상해서 왜 그런가 두리번거리는데 김 비서는 다가오는 시고모를 보고는 달려와서 반듯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시고모도 김조교의 얼굴을 아는지 오랜만이라고 하시며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보셨고 그 말에 김 비서는 시어머니의 만행을 낱낱이 밝혔어요. 누구 하나 말릴 새도 없이 김 비서가 이야기했고 그 말에 시고모는 그게 무슨 말이냐며 시어머니를 쏘아봤죠. 시어머니는 할 말이 없는지 번거리처럼 서 있었고 그 모습에 시고모도 김 비서가 하는 말이 사실이라고 확신했는지 밑에 널브러져 있던 소금 절인 배추를 집어들고는 시어머니 얼굴에 던져버렸습니다. 내 동생이랑 결혼한다고 해서 부족한 년 교수 만들어줬더니 뭐? 표절? 아니 너 같은 교수가 학과장 자리에 앉아있는 게 수치다 수치. 당장 짐 뺄 생각해. 시고모의 호통에 시어머니는 무릎을 꿇고는 죄송하다고 싹싹 빌었지만 시고모는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자기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시고모 앞에 납작 엎드려 싹싹 빌었고 시고모는 당장 내쫓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시댁 식구들이 쭈뼛쭈뼛 나와서 시어머니를 데리고 나가려고 했지만 시어머니가 가만히 따라갈 리 없었죠. 절대 못 나간다고 하는 순간 김 비서가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아채고는 끌고 나가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머리채가 잡힌 상태로 질질 끌려가서야 상황이 정리가 되었어요. 그 당시에는 상황 파악이 안 되기도 했어서 어안이 벙벙했던 저는 엄마에게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며 물어봤고 그 뒤에야 엄마한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자세히 듣게 되었어요. 분위기가 엉망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절인 배추도 있고 속 만들 재료도 있었기에 저희는 다시 김장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 사이 김 비서도 금방 돌아와서는 고무장갑을 끼고 김장을 도왔어요. 시고모는 김 비서가 어쩌다가 우리 엄마랑 일하게 되었는지 듣게 되었고 다시 학계로 돌아가게 해준다고 말하며 시어머니가 다시 학계에 발도 못 붙이게 해줄 테니 걱정 말라고까지 했지만 김 비서는 저희 엄마 밑에서 계속 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말씀은 감사하지만 제가 적은 나이도 아니고 오랜 기간 공부를 해보니 무엇보다 누구랑 일하는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이제라도 좋은 분 밑에서 일하고 싶어요. 김 비서가 예전에 시어머니를 챙겨줄 때만 하더라도 본인이 누군가를 챙겨주는 걸 잘하는지 몰랐고 좋아하는지 몰랐는데 저희 엄마 옆에서 일을 하다 보니 비서가 본인에게 딱 맞는다는 걸 느끼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시고모는 그런 김 비서에게 사과하며 고생 많았다고 토닥여 주셨어요. 시모의 만행이 시댁 식구들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며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어찌나 찬바람이 쌩쌩 불던지 결국 시아버지는 따로 집을 얻어 나오시기까지 하셨죠. 당장 시어머니랑 이혼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시어머니는 시댁안에서도 꿔다 놓은 보리자루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저희는 엄마가 준비한 김치 사업이 생각보다 쉽게 자리를 잡아 최근에는 외국 마트에도 진열되게 되었어요. 큰 마트도 아니고 미국같이 큰 나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해외로도 수출되는 걸 보며 저희 엄마도 뿌듯함을 느끼고 계셔요. 이후로 저희 엄마는 재단 이사장님인 시고모가 봉사활동하는 곳에 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보내고 계셔요. 그러다 보니 시고모도 저희 사업을 더 챙겨주시기에 요즘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김 비서님도 하루하루 정신없는 날을 보내고 있지만 요즘처럼 마음 편할 때가 없다며 바쁜 것도 감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일이 지나고 나니 본인이 일궈내지도 않은 것으로 잘난 체 하거나 떵떵거리면 결국 다 들통나버리는 것 같아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